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인바디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라이브에서 체성분 측정기 혹은 인바디 이거 믿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부정확하다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취소하고 이게 왜 정확한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식단 짜는 법이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수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살이 쪄도 금방 뺄 수 있고, 또 뭘 먹어야지 잘 빠지고 뭘 먹어야 안 빠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저탄건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뭘 기록했느냐, 매일 먹는 모든 음식, 이 음식에서도 순탄수, 단백질, 지방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기록을 하고, 수면, 운동량 이런 것들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랑 운동까지는 기록을 하는데 수면도 잘 안 하죠. 이 수면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내 몸의 반응입니다.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이 단어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몸의 반응. 이 반응을 기록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 뭐가 있느냐? 체중도 있을 거고요. 골격근량, 근육량이죠. 체지방량, 그리고 체지방률, 내장지방. 저는 옛날에 한 2년 정도 트레이너를 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맨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단이랑 수면, 운동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내 몸이 어땠는가를 데일리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컨디션, 피로도, 기분 이런 정성적인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스스로한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먹었을 때 체중이 어떻게 되고, 내가 잠을 어떻게 앉았을 때 체중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근육량이 얼만큼 늘고, 또 유산소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체지방이 어떻게 줄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기록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측정도 잘 안 해요. 내가 뭘 먹었는지 칼로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제 몸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빅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남들은 없잖아요. 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창기에는 저탄건지나 키토제닉을 안 해본 초보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꼭 하라고 정말 수십 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챌린지나 부트캠프에서도 이런 거 전부 다 기록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 부트캠프는 코칭받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 데이터를 다 보내줍니다. 그분들이 여기다가 혈당이랑 케톤도 보내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훈련을 해도 끝나고 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측정이니 기록이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몸의 전문가라 먹기 전에 이미 알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저처럼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감각만으로도 아주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음식, 수면, 운동 이거 다 중요한데 이 몸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컨디션, 피로도, 기분 이런 것들은 다 정성적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수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 체지방률, 그리고 내장지방, 얘네는 내 감각이 막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도 좋은 장비를 쓰면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 인바디가 있죠. 저는 트레이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바디가 아주 가까운 환경에 있었는데, 사실 트레이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헬스장 안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집에서 유산소 위주로 한다든지 홈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헬스장을 다녀도 매일매일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 이 인바디가 이제 가정용으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헬스장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내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률, 내장지방 이거를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용이 왜 좋냐면, 사실 여기는 이런 정보들, 얘네를 체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체성분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제가 뒤에서 또 얘기할 거긴 한데, 지금 측정한 거랑 1시간 뒤 측정한 거랑 값이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내 몸의 반응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측정하는 조건과 환경이 똑같아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재는 공복 체중이 있죠. 왜 아침 공복 체중을 전문가들이 측정을 하겠어요? 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 몸의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를 매일 쓰면은 좋기는 한데, 이 조건을 통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일 정확한 게 아침 공복 체중인데, 그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헬스장 달려가서 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보다 이 가족
가족용 인바디가 조금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체성분 얘네는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가정용 인바디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스마트 체중계를 요즘 많이 쓰죠. 얘로 이 체성분을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 이걸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인바디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이 스마트 체중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라리 가격이 나가더라도 가정용 인바디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틴키토 채널에서 이 가정용 인바디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이미 원래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저희가 공부할 때 안 사도 돼요. 그냥 집에서 이런 체성분 측정하고 싶을 때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뭘 사야 될지 그때 잘 결정하라고 이번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저 옛날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라이브에서 체성분 측정기 혹은 인바디 이거 믿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부정확하다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취소하고 이게 왜 정확한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량, 체지방률, 내장지방 이거 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걸 진짜 정확하게 재려면은 이 체지방량, 뭐 내 뱃살을 잘라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는 거고 이 근육량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근육량에 우리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조금씩 지방이 낍니다. 근내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근내지방이랑 근육이랑 구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세상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럼 얘네를 어떻게 정확하게 잴 수 있느냐? 바로 전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류가 뭐냐?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전류가 흘러요. 전기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감전사고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포 안 밖으로 나트륨이랑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들을 주고받으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해요. 전기 신호를 가지고 근육도 수축하고 또 우리 뇌가 생각할 때 이 신경세포들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다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전기가 잘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는 아무 데에서나 잘 통하지 않아요. 생각해봅시다. 물 어때요? 물 엄청 전기 잘 통하죠. 우리 막 전기 코드 이렇게 물에 닿아 있으면은 감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물은 엄청나게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무, 고무 이런 거 어때요? 전기 안 통하죠?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막 콘센트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핏 보면 얘는 이제 액체고 얘는 고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체가 다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선 있잖아요. 전선. 이 피복 안에 있는 얘가 보통 구리예요. 구리. 왜 구리를 사용하느냐? 왜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리가 100% 전류가 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막 핸드폰 오래 쓰면은 뭐 배터리 발열도 있겠지만 좀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리조차 전기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저항. 이 전기가 여기 흐르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막 부딪혀가지고 이 구리가 전기에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막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러한 저항이 모든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막 초전도체 막 난리 났던 적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초전도체는 이 저항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어. 이렇게 막 열 나고 뭐 손실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무튼 이 원리를 그대로 사람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혁신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근육량, 체지방량, 내장지방 이런 애들 다 물질이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근육. 이 근육 자체는 그런 조직이지만 이 근육 안에는 혈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 안에 글리코겐도 있고 수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물입니다. 물. 근데 반대로 이 지방은 지방 안에 물이 있나요?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근육에 비해서 훨씬 고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약한 전류를 쫙 보내면은 근육과 지방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전류라는 거는 성질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저항값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 몸에서도 근육과 지방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활용한 게 바로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근데 이 체성분 분석기가 이런 원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의 특성을 잘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팔, 다리 얘네는 면적이 되게 작고 길어요. 길이는 깁니다. 근데 이 몸통은 어때요? 반대로 면적이 엄청 넓고 길이가 짧아요. 이런 특성이 있으면은 전류를 쐈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질이 근육이든 지방이든 동일하지만 저항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니 길면은 당연히 저항을 오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체성분을 측정하려면 부위별로 따로따로 재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초창기의 체성분 분석기나 아직도 저가형 체성분 분석기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몸을 이런 원통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저렴한 체성분 분석기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체중계가 있죠. 여기 발판이 있어요. 발판으로만 쏘죠.
보통 얘도 전극이 2개거나 1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이 원통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수치밖에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바디는 어떻게 하죠? 여기 플러스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도 전극이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인바디는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극을 총 8개를 써요. 8개 왜 써? 부위별로 특성이 모두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면적과 길이 같은 이런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정확한 값을 계산해냅니다. 이게 다른 체중계가 아니라 인바디를 써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이렇게 전극도 8개고 부위별로 따로따로 재는 것도 모자라서 인바디는 이 전류 자체를 3개를 써버립니다. 3개. 근데 타사는 1개를 써요.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전류를 1개를 쏘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세포 바깥에 있는 요 수분만 측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적합하죠. 그래서 인바디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전류를 3개를 쏴버립니다. 그러면 세포 밖에 안에 다 잴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한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세포 외수분, 세포 내수분 이거를 다 고려해서 근육량, 체지방량, 내장지방을 측정해내는 게 기술이다. 이게 우월한 거예요. 그냥 체성분 측정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다 인바디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얘만 정확하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존에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초창기 모델들은 사람을 원통으로 가정해가지고 측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부정확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경험 변수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성별 이런 우리 체성분에 조금 영향을 주는 다른 통계적인 데이터들 있죠. 얘네를 이렇게 원통으로 측정한 값에다가 얘를 더해가지고 체성분을 계산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추산하는 거예요. 추산, 추측.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걸 고려해서 추산값을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키 잴 때 어디서 멀리서 사진 찍은 다음에 보통 남자 키는 뭐 평균이 174니까 이 정도면은 176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키를 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자 갖고 와서 딱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인바디는 이 경험 변수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 기술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이 경험 변수를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제외해. 그냥 말 그대로 전류를 쏴서 측정된 값만 가지고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정확하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 모든 도량형, 그러니까 길이, 무게 이런 단위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자 이게 1m예요 라고 했어. 그럼 1m가 모두가 동의하는 그 길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만큼 1m고 누구는 이만큼 1m라고 하면은 소통도 안 되고 규격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든 단위에는 이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체성분 분석기에도 표준이 있어요. 뭐냐? DXA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이 표준이고 엄청 정확하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비싸요. 고가예요, 고가. 그치만 이 표준으로서는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체성분 분석기는 DXA 기준 대비 몇 프로 정확하냐가 이제 기술력 싸움인 거예요. 물론 얘네처럼 진짜 초고가에다가 엄청 기술 다 때려박아서 만들면 100%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보급되는, 양산되는 그런 제품에는 이 정도 기술력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인바디는 몇 프로냐? 이 DXA와 98%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경험 변수, 나이, 성별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20대랑 50대랑 근육량이 기준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경험 변수를 통계치로 같이 보여줍니다. 통계치 한 1억 2천 개 있대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30대야. 근데 30대 전체 뭐 이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 그거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확하고 내 위치도 둘 다 알 수 있는 게 인바디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들은 뭐 이 기술도 없을 거고 여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정확한 거는 인바디밖에 없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바디라는 게 조건과 환경을 동일하게 해서 측정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정확하니까. 근데 이 말이 얼핏 보면은 네가 안 정확해서 이걸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12시에 잰 거랑 1시에 잰 거랑 2시에 잰 거랑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현상은 오히려 인바디가 정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체성분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고. 실시간으로 지방을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있고 근육 안에 글리코겐을 저장도 하고 있고 분해해서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마다 재고 더 나아가서 10분마다 재도 조금씩은 데이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인바디는 이게 정확하니까 그 미세한 차이마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육량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간헐적 단식하고 키토제닉 하고 나서 근손실 왔다고 되게 울상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근손실이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은 포도당 되죠. 소화돼서 얘가 혈액으로 가면 혈당이에요. 근데 이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얘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체지방으로 합성이 되고 한쪽으로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합성이 돼요. 얘는 뭐 우리 뱃살로 가는 거고, 이 글리코겐이 어디로 가느냐, 간이랑 근육으로 갑니다. 왜 가느냐, 이 혈당은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혈당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잖아. 에너지가 너무 필요한 때, 예를 들면 언제? 근력 운동을 할 때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혈당만으로 부족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글리코겐을 다시 혈당으로 분해를 해서 이 혈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은 예비 에너지원이에요. 예비 에너지. 이 체지방은 조금 더 나중을 위해 저장한 이후에 사용할 예비 에너지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되고 이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안 먹어봐. 안 먹으면 뭐죠? 간헐적 단식이죠. 그리고 좀 덜 먹어봐. 어떻게 돼요? 저탄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저탄수를 하면 이 글리코겐이 소진돼요. 소진. 이미 저장한 글리코겐들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탄수를 하는 동안 소모는 하는데 보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이 줄어. 근데 우리가 인바디에서 이 근육량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근육 안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혈액이에요. 혈액. 그리고 이 글리코겐도 이 혈액 안에 같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이 글리코겐은 혼자서 저장되지 않습니다. 얘 글리코겐 하나당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물이랑 같이 저장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수식단을 하면 글리코겐이 소진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물이 같이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근육 내에 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인바디는 이 물에다 전류를 쏘는 건데, 지금 물이 줄었으면 당연히 근육량이 줄은 걸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썼다고 해서 근육이 줄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풍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물풍선 안에 있는 물을 쫙 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쪼그라들겠지.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이 풍선을 구성하는 고무의 양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는 똑같아요. 안에 있는 물만 빠진 거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저탄수 식단을 했을 때 근육량이 낮게 측정되는 건 이 안에 있는 글리코겐, 물, 얘네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인바디가 근육량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얘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탄수를 많이 먹었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글리코겐이 늘겠지. 이 글리코겐이 는 상태에서 인바디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 안에 물이 많으니까 근육량이 오히려 높아진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걸 보지 않고 그 부수적인 걸 보면서 근손실을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근육이란 거는 뭐 저처럼 근육량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나 보디빌더나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일반인 수준이라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인 수준에게 있는 이 근육은 생존에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저처럼 근육량이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초과분, 이 초과분은 생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연비가 떨어져. 근육량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뇌는 운동을 안 하거나 혹은 운동 강도가 떨어졌거나 혹은 이 체지방을 거의 다 소모했을 때, 그때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절식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때 가서야 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은 운동을 원래 많이 하던 사람이 덜 했거나 안 했거나 혹은 체지방량을 다 뺐는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지속할 때, 그때 가서 오는 게 근손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원래 많거나 운동 강도가 원래 높았던 사람들은 운동을 줄이면 근손실이 와요. 당연히. 근데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수를 했다고 해서 근손실이 온 걸로 측정은 되지만 얘는 글리코겐이 줄어든 결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인바디를 내가 쟀어.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작성한 얘네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인바디상으로 체중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이 체중을 구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근육이랑 체지방이랑 내장지방이죠. 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추이에 따라서 내 근육량이 늘고 있는지 혹은 줄고 있는지, 체지방률은 어떻게 되는지. 내 체중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합시다. 체중이에요. 예전에는 근육이랑 지방이 50이랑 50이었다고 쳐볼게요, 가정에서. 근데 체중이 90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보통은 뭐 예를 들어 45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근육을 50으로 지키고 지방을 40으로 줄였어.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줄었을 때 내 체성분, 그 중에서도 근육과 지방, 여기 안에 내장지방도 있겠죠.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값을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육은 지킬수록 좋고 지방은 뺄수록 좋죠. 그리고 인바디는 되게 좋은 게 이 내장지방의 수준을 알기 쉽게 1에서 2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내장 지방이 처음 측정했을 때 뭐 10 정도가 나왔어. 얘가 8, 7, 6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체중, 근육, 체지방률, 내장 지방 얘네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때 뭘 봤냐? BMI를 봤습니다. 근데 얘는 키랑 체중으로만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처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근육량이 높아지니까 이 안에서 높아지니까 체중도 같이 높아져요. 근데 BMI에는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저를 BMI로 측정을 하면 저는 비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 체지방률이 한 13에서 4% 정도 나올 거예요. 체지방률 13에서 4%가 비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MI가 아니라 얘네를 봐야 돼요. 체성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장지방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내장지방 특히 간에 있는 내장지방이 살이 잘 찌는 체질,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염증도 만들어. 염증이 많으면 왜 다이어트에 안 좋느냐? 이 염증이 인슐린 신호를 교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도 안 되고 살도 더 잘 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내장 지방을 해결해야 되는데 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양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이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특히 한 30대 중반 이후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급속도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높아집니다. 실제 통계치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운동도 하고 간헐적 단식, 저탄수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했던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 보면은 되게 이렇게 웅장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되게 크고. 근데 가정용 인바디는 발판이에요, 발판. 여기에 손잡이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뽑을 수 있어, 스프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약간 좀 어설퍼 보이지 않나요? 헬스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나올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바디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다 봤는데 되게 놀랐던 게 이 둘 간의 차이가 1에서 2%래요. 굉장한 기술력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얘가 아무리 크고 막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전극들로 측정하는 건데 이 전극이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얘랑 사용하는 전류, 이걸 뭐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얘네가 동일해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기술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다 기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해도 결국엔 나중에 쫙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기록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이 기록의 변화를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아무리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려도 결국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어쨌든 조금씩은 배고프고 어쨌든 더 맛있는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으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 동기부여다. 근데 이 동기부여는 내가 지금까지 쫙쫙쫙쫙쫙 기록한 거, 그리고 내 체중이 내려가는 모습, 내 근육량이 높아지는 모습, 지금까지 내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내가 이만큼 변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때 제일 동기부여가 높아져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키토나 이런 거 처음 할 때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만큼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계속 되니까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계속 몸을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근데 가정용 인바디를 사용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에 앱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앱에 내 기록이 자동으로 누적되는 거는 당연한데 얘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이랑도 할 수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도 할 수 있고 우리 팀키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 이게 왜 좋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이어트는 평균 다이어트 성공률이 6%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팀키토는 챌린지 해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성공률이 92%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물론 식단 이런 게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커뮤니티로 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내가 막 무너지고 있어. 근데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네? 근데 여기서 막 에너지를 줘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옆 사람이 뭔가 잘 됐어. 그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부터 48시간 단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요거 혼자 하라 그러면 힘들어. 근데 저희는 사무실에 있는 팀원들이랑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 챌린지 부트캠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랑도 다 같이 하니까 이거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원래 말씀드리면 저는 60시간 합니다. 저는 전날 1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60시간이 별로 걱정이 없다. 왜? 같이 하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6%, 같이 하면 92%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제품을 얼마 가격에 할인해서 공구를 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바디 가정용 제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H30, H20.
얘가 구형이고 얘가 신형입니다. 근데 좋은 게 있어. 이 H20은 블루투스만 돼요. 근데 H30은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모델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모델들은 앱이랑 기계랑 한번 연결해야 돼요. 좀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연동을 해서 측정을 해야지 누적이 되고, 근데 이 와이파이 모델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동할 필요 없이 측정해도 다 되고,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엄마 아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체성분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막 이름이나 이런 거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체성분만 가지고 알아서 구분을 해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같이 쓰기 너무 좋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다르냐? 기술적으로 조금 달라요. 왜냐? H20은 주파수가 2개예요. H30은 주파수를 3개를 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골격근량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둘 다 되는 거고, 여기 추가로 복부 지방률, 내장 지방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체형 좌표, 내가 어디가 발달돼 있고 어디가 안 발달돼 있는지, 아이들 쓸 때 뭐 키나 체중 이런 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성장 곡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체 균형 정보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양심적으로 얘는 신형이라 할인이 그렇게 많진 않아. 네, 할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둘 중에 합리적인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진행하느냐, 영상이 6월 23일에 올라갈 텐데 6월 24일 오전 9시부터 6월 26일 오전 9시까지만 진행합니다. 되게 48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할인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구매한 전원에게 L테아닌이라는 영양제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이 L테아닌이 왜 좋냐면,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면에 좋아요. 사람을 좀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하나씩 먹어요. 자기 전에 먹으면 되게 좋고, 커피나 이런 카페인 먹고 나서 부작용 있는 사람들 있죠. 가슴 많이 뛴다거나. 커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선착순 30분한테 사노셀 에사비 한 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분 안에 들면 이거 2개 다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저희랑 조금 더 좀 재밌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6월 25일 11시 반에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이거 링크 제가 걸어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좀 아직도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질문 많이 하신 다음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게, 이 H29형 모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설정하시면 5,000원이 더 할인돼요. 할인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원래도 큰데. 아무튼 이 일정 제대로 숙지하셔서 혜택 48시간 안에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알림 설정 링크까지 제가 올려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놓고 맨날 쓰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공부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스마트 체중계나 체성분 분석기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만 쏙 빼가셔도 괜찮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